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첨부 서류들 업로드 할 테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신청 비용, 채권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청 비용도 얼마나 하는지 올려놓을 테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보다 개인 파산이 작성하는 게 훨씬 쉬워요. 쉬운데 개인 파산은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되고, 개인 회생은 적어도 3년은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에 부합하는 건 개인 파산이 조금은 더 까다롭죠. 그래서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이 주의할 점은 제가 최초에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할 때 개인 파산에 관해서 5가지 영상을 올려놨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숙지하셔서 내가 그런 상황인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들, 보증 잘못 써신 분들, 명의를 잘못 빌려주신 분들 등등 충분히 개인 파산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개인 파산을 했다가 개인 회생을 하라는 보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되면 왜 내가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지 잘 소명을 하시면 되니까요. 개인 파산을 나이가 어려서 못하는 거 아니니 꼭 힘드신 분들은 개인 파산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작성하는 방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전자소송 사이트 나오죠? 클릭하시고 여기 전자소송 클릭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하시면 돼요. 이 상단에 서류 제출이라고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회생파산 서류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자, 위에 상단에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 개인 파산을 신청할 거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클릭합니다. 밑으로 다양한 서류가 나와요. 여기에서 자주 제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이건 맨 처음에 제출하는 서류죠. 그 다음 채권자가 서류를 송달받지 않을 때 이 주소 보정서 내야 돼요. 이건 한 번 낼 수도 있고 2번 낼 수도 있고 3번 낼 수도 있어요. 채권자가 안 받으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추가될 때 이 채권자 목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권자가 이의 신청서라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의 신청서가 뭐냐면 제가 파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채권자가 나는 이래 해서 면책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겠죠. 자기에게도 정말 소중한 돈인데 제가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했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했다거나 정말 재산 은닉이나 도박 이런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답변서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변제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채권자가 저에게 면책을 불허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파산 관계인이든 본인이든 제가 재산 은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기타 무언가 제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라는 걸 채권자가 밝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보통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보통의 경우, 정말 불운한 채무자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노력했지만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사기를 당하신 분들,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파산 면책 신청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나오죠.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그러면 당사자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클릭 하시면 이제 작성 화면이 나오죠.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작성하다가 임시 저장시키면 그 화면으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 주소지를 그냥 인천이라고 해서 인천법원 선택한 거고 본인 주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시신청에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파산 면책 거의 다 동시신청입니다. 면책하고 파산 신청하고 따로따로인데 그걸 동시에 신청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 관련 사건은 있으면 입력하는 거고 없으면 입력 안 하는 거고 당사자 입력은 체크하고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입력에 인적사항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고 이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전자신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신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또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돼요. 지원 여부는 법원의 타 기관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는 해당 있는 분들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법률구조공단이나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해당 있는 분들은 본인이 작성을 안 하겠죠. 여기서 대신 작성을 해주니까. 다음 넘어가면 채권자 입력이 되어 있고 채권자는 임의로 제가 입력을 한 거고 1번부터 2번 보증인은 가지번호로 2-1번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클릭을 하면 부채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그걸 보고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 부채증명서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본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방문을 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5,000원, 10,000원 정도 하고 네이버에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검색을 하면 다양한 업체가 나오니까 본인이 발급을 하시든 대행을 맡기시든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이런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위에 부채증명서라고 되어 있고 금액, 대출일자, 날짜 나와 있고 이 금액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날짜, 금액, 용도는 사업자금이든 생활비든 채무 돌려막기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잔존 원금 300, 이자가 써 있으면 이자 쓰시면 되고 이자 없었으니까 안 쓴 거고요. 그 다음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행 부채증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날짜, 채권자 이름, 그리고 원금, 이자는 없고 그리고 보증기간은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채워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보증인 2-1 국민은행에 아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섰죠. 이 서울보증보험을 클릭하면 여기에 보증 체크하시고 보증인은 아직 채무를 대입변제 안 했으니까 장래 구상권이라고 쓰면 되고 이거는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보통 장래 구상권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여기 미정이죠. 왜냐면 보증 쓴 건 아직 변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정도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채권자가 7군데면 7개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작성 중에 모르겠다 싶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입력이 다 됐다. 그럼 다음 화면 여기에 첨부할 서류들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건 블로그에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첨부를 하시면 되고 한번 살펴보자면 이건 종이로 제출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전자로 제출하는 게 더 편합니다. 대부분 다 전자로 제출을 하고요. 이 파산 및 면책 신청서라고 동시에 신청을 하는 거고 본인 정보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하고 내용 이게 그대로 입력되어 있었죠. 전자소송에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하는 거고, 내려가면 여기 진술서라고 있죠. 제가 다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없어요. 본인 학력, 경력 입력하는 거고, 다 빈칸 신청한 적이 있으면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없으면 입력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쭉쭉 넘어가면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도 작성하시는 거고, 채권자 목록도 이거는 전자로 아까 입력을 했으니까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목록 기재하는 방법은 이 창고 예시로 되어 있죠. 카드는 카드사라고 입력하면 되고, 은행은 은행. 재산 목록도 마찬가지로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기재를 하시는 거고, 대부분 다 없음에 체크가 될 겁니다. 있으면 여기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보증금은 얼마다 기재하시면 되고, 이거 손으로 써서 제출하셔도 돼요. 잘 모르시면 손으로 써서 제출하시면 되고, 부모님을 대신 작성해 드린다거나 본인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전자로 제출하시면 편하고, 아니면 이거 출력해서 종이로 손으로 쓰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생활 상황도 돈 알바하는지 일용직 하는지 얼마 받는지 작성하시면 되고, 자, 뭐 세금 체납 있으면 쓰시면 되고, 이것도 대략 입력하시면 돼요. 본인 한 달에 얼마 벌어서 얼마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입력하시면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4인, 5인, 6인 이거 있죠? 이거 제가 최저생계비 인정액 이거 올려놨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2020년, 2022년 기준, 2023년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 현재 기준으로 116만 6천원, 2인 가구 195만 6천원, 3인 가구 251만원. 이게 부양가족을 포함한 금액이고, 당연히 부양가족엔 성인 자녀는 포함되지가 않죠.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많이 아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보통의 경우 성인 자녀와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고 치고, 지금 11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이제 2개월 있으면 이 금액에 적용을 받겠죠. 2023년 1월부터는 이 금액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본인이 일용직으로 또는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적죠. 개인 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매월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변제하는 것이 개인 회생인데, 지금 100만 원 벌면 120만 원보다 적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어린 자녀가 한 명 있다, 미성년자. 그런데 내가 180만 원을 번다. 그럼 2인 가구 여기에 해당하죠. 200만 원보다 적잖아요. 이것도 개인 회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개인 파산은 된다는 겁니다. 개인 파산이 돼요. 내가 일을 해서 월급 180만 원을 받아도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으면 207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개인 회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나이가 40대든 50대든 30대든 나이보다는 이 금액, 현재 왜 돈을 이거밖에 못 버는지 등을 소명을 해서, 배우자는 왜 일을 할 수 없는지 소명을 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염두하시고 개인 회생을 하실지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지 따져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목록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본인이 발급한 거 체크하면 됩니다. 제출 못하면 이유를 쓰면 되고, 대부분 다 구청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다 구청이고, 보험 서류는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거고,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건 천천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발급하는지 모르겠으면 이것도 문의해 보시면 돼요.
준비를 하는 데는 한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이거 다 발급해야 되거든요. 서류를 발급해서 이 종이를 손으로 써서 출력을 해서 첨부를 해서 우편으로 내거나 법원에 직접 가서 내거나 아니면 아까 봤던 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이 파일명과 파일 첨부를 해서 이쪽으로 파일 첨부를 해서 파일 첨부하는 걸 하나만 보여드리면 파일 첨부 누르면 넣을 수가 있는데 드래그해서 갖다 넣을 수도 있고요. 제가 파산 수임료 이렇게 드래그했어요. 갖다 넣고 이걸 등록하기 누르면 여기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확인 누르면 이 밑으로 들어가요. 이건 제가 여기 지금 수임료 안내를 첨부를 한 거예요. 그냥 이게 필요 서류는 아니고 이게 필요 서류 아닌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넣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여기 파일명 동일에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작성 완료 누르면 여기에 있는 서류 다 첨부하고 다음에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누르면 서류가 작성이 이렇게 되죠.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고 채권자 목록 한번 눌러볼게요. 이것도 아까 입력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목록은 첨부를 안 해도 되고 나머지 서류들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여기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비용 납부하라고 나오죠. 다음 누르면 인지세가 1,800원, 송달료가 21만원 제출 누르면 비용 납부하고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무언가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는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은 그런데 채무가 많아서 어쩔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은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비용을 좀 주고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직접 해 보시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 법률 대리인한테 맡기셔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